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쓰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제 얼굴이 나와서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는 뭐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이제 에디터 일 같은 것도 좀 했었고요. 책을 몇 권을 썼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소개되었던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서라는 에세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20대이신 것 같은데 30대 여성들의 뭐 먹고 사는 문제나 독립, 뭐 결혼, 출산, 육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냥 제 생각과 또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다룬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할 때 그 소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무조건 조용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너무 조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백색 소음 같은 거를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근데 너무 또 귀에 박히면 글을 쓰기가 힘드니까 그 자막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외국 드라마라든지 뭐 연주곡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틀어놓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혼자 계실 때 어떠신가요? 이제 공간에 어떤 소리를 채우시는지 궁금한데 그 공간에서 나는 소리가 곧 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저의 경우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일단 뭐라도 키는 편이거든요. 그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뭐 TV를 킨다든지 라디오를 킨다든지 뭐 듣던 안 듣던 일단 소리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혼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정막이 되게 좀 싫다기보다 두려운 순간이 있거든요. 이제 밖에서 저는 이제 좀 오래된 건물에서 살아가지고 복도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밤에 들으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든지 어떤 소음을 계속 만드는 편인데 자기 전에도 약간 라디오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사람의 소리를 계속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악몽을 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좀 모순적인 마음인데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안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진짜 사람이 와서 막 말을 시키는 건 싫거든요. 근데 어떤 소리는 계속 듣고 싶은 어떤 좀 다른 반대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ASMR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게 어떤 오감과 연결된 청각을 중심으로 오감과 연결된 감각이라면 백색 소음은 그보다 조금 하위 개념으로 청각 중심의 어떤 그 소리라는 점에서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백색 소음에 대한 정의는 뭐 대강 이렇다고 하는데요. 전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백색 소음은 오히려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소리로 덮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나 별로 안 좋은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소리로 덮어준다. 그래서 일종의 백색 소음 속에서 느끼는 그 일종의 보호감? 그냥 익명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카페에서도 일을 종종 하는데 카페에서 일할 때 이렇게 너무 조용하거나 작은 카페 가면 신경 쓰여서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뭐 스타벅스라든지 좀 사이즈가 큰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되게 마음이 좀 편하고 분명 조용하지도 않고 되게 산만한데 어쩐지 일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백색 소음이 주는 어떤 익명성을 보장받는 기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벽이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그 소리로 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 좀 보호받는 것 같은 기분, 그러면서 동시에 외롭지 않은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무수한 소리들이 결국에는 나를 향해서 나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소리들이라는 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간을 채우는 소리라는 게 꼭 수동적으로 듣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우리 또한 이제 각자 많은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일까? 그래서 뭐 되게 여러 번 눌러야 되네요. 그래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국엔 말일 텐데요. 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또 그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소리를 많이 말을 하고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말로 자존감을 뺏는 자존감 도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싫으세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저는 이렇게 내리고 다른 어떤 여성분이 타시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돼지 같은 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저랑 아무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까지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어떤 저의 컴플렉스나 치부를 딱 정통으로 건드린 말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말이 주는 상처랄까? 그런 게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제 책에 이번에 썼던 말이기도 한데 말의 내상은 그 어떤 물리적 상처보다 강하고 지독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의 힘이라는 걸 굉장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말을 하는 대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을 내뱉고 보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나 그 뭐 상처를 주거나 제일 좀 듣기 싫은 말들은 이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했어라고 하는 말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네라고 넘기고 싶지만 사실은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어떤 말, 누군가 그냥 해본 어떤 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뱉은 어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막 밤에 자다가 막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난다거나 막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막 욕을 내뱉는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소리라는 게 한번 뱉어버리면 이제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들어버린 말들은 거기서 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만난 분들에게 나는 어떤 말들을 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입니다. 아까 첫 번째 연사님 말씀하실 때 스스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꼭 말이라는 게, 소리라는 게 이제 밖에서 듣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또 늘 밖을 향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내는 소리에서 가장 큰 청자, 그리고 가장 자주 듣는 청자는 내가 될 테니까요.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말의 힘이 참 세니까 가능하면 되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막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그 말이라는 게 진심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어떤 허울 좋은 말, 가식적인 말 그런 거 그냥 해봤자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되게 말로 상처를 많이 입히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은 무례함보다 마음이 없는 친절함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이게 그냥 뭐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스럽게 된다거나 뭐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다거나 뭐 돈을 더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면 잘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꾸만 좋은 말을 해주려고 억지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정말 허울뿐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정말 10번에 한 번
뭐 10번에 2번 점점 그 빈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 저는 그 빈도를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 일단 그래서 예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시도를 하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뭐 빈도수나 그 안에 진심이나 그런 건 점점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너는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어떤 연예인 말이 나오던 뭐 아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던 일단은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점, 막 깎아내릴 점, 막 그 사람 알고 보면 이래라는 식으로 나쁜 점을 먼저 막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약간 말하는 게 좀 뭐랄까 좀 세련되고 좀 똑똑해 보이고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좀 비판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 말에 갇힌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라든지 뭐 학교에서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설사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태세 전환이 잘 안 돼요. 일단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이미 나쁘게 말해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점이 이미 그 사람은 나쁘니까 그 나쁜 거를 뒷받침해줄 증거를 모으는 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예를 들어 말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면 글이 되게 좋다. 이번 책 되게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스스로 겸손한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나도 책 되게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글 되게 잘 썼으니까 좀 칭찬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괜히 겸손한 척 하면서 내가 뭐 되겠어. 뭐 내가 한 게 뭐 될까? 뭐 내 팔자에 뭐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식으로 자꾸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 말이 나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자꾸 그렇게 하면 현실도 정말 그에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그런 가능성, 자신이 잘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겸손한 척 하느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상대의 나쁜 점만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말로 자꾸 주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라는 게 결국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홍이라는 헤어 아티스트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거의 칭찬 보시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칭찬을 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움을 찾을 줄 아는 여자라고. 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뭐 되게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제 뭐 그런 게 되게 눈에 잘 보이는 외모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떤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이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거를 말로 소리내서 해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한 모습은 너무 쉽게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노력해야 보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나쁜 소리들, 아까 앞에 있었던 뭐 취업에 관련돼서든 외모에 관련돼서든 정말 생각 없이 내뱉는 모르는 사람들의 너무 많은 나쁜 소리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채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백색 소음으로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앞에 백색 소음이 듣기 싫은 소리를 덮어주듯이 우리가 만드는 좋은 말들로 듣기 싫은 얘기들을 좀 덮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꿈을 꾸게 하기도 하고 꿈을 꾸던 누군가를 멈추기도 하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려는 노력 계속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청각은 생각보다 되게 여운이 길고 또 말의 힘은 굉장히 끈질기다고 생각하니까요. 타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말을 많이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